안녕하세요. 오늘 시험들 다들 잘 보셨나요? 네, 곧바로 국어 2025년 중졸 검정고시 국어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여기 하기 전에 그 패드펜을 떨어뜨렸거든요. 그러더니 펜이 좀 작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손 터치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설명할 때 매끄럽지는 않을 거예요. 그 점 미리 양해 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상대의 말에 공감하며 반응하는 대화로 기억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말하는 거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미술 시간에 인물화를 그렸는데 점수를 낮게 받아서 우울해라고 했습니다. 우울하는 거에 대해서, 우울한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참 안 됐다 생각하면서 위로를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2번. 점수를 낮게 받아서 정말 많이 속상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국어 문제가 아니라 거의 도덕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문제는 꼭 맞추셨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말하기에서 알 수 있는 사회자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잘 보시면 사회자의 역할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사회자가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있죠. 오늘 토의 주제는 우리 지역 축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토의는 축제 프로그램 구성, 관광객 유치 방안,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순서로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사회자의 역할은 이러한 순서로 진행하겠다라는 거니까 답이 몇 번이겠습니까? 네,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들어가겠습니다. 밑줄질 부분이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번 감기 어서 빨리 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타는요. 아이를 낳다 할 때 낳다예요. 새끼를 낳다 할 때 낳다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예요? 빨리 회복하다라는 낳다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낳다라고 써야 되는데 뒤에 모음이 오면요. 이 시옷이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될까요? 나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왜냐면 맞게 표기한 것을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2번 떡볶이를 같이 만들어 먹자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떡볶이라고 쓰셔야 돼요. 발음은 떡볶이 같이 발음이 되는데 떡볶이라고 하셔야 돼요. 만약에 기라고 한다고는요. 떡을 볶는 행위를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 우리 집에 놀러 와도 돼. 예, 이거는 맞습니다. 여기에서 돼는요. 되다에다가 그 다음에 어라는 말이 합해져 가지고 이거는 종교랑 의미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합해서 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먹다라는 말에 어를 합치면 뭐예요? 먹어가 되잖아요. 그랬는데 되다에다 어를 합친 거예요. 이 어는 이 어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번. 나는 매콤한 김치찌개를 먹고 싶어. 여러분, 개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돼요? 찌개라고 써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진 단어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품사 문제인데요. 여러분, 중졸에서는 품사라든지 문장 해석문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품사에는 국어의 품사는 9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밑줄 치는 부분을 보니까 가라든지 로라든지 에라든지 와는 여러분들 조사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조사는 어떻게 돼요? 다른 단어와의 뭐예요? 문법을 나타내는 관계를 나타내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요?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1번.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건 뭐죠? 그쵸?
명사가 되겠죠. 이름 명자를 써서요. 2번 놀람이란 느낌이나 부름, 대답을 나타내는 거는 뭐죠? 그쵸. 감탄사가 되겠죠. 3번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건 뭐죠? 모든 언어에 다 있습니다. 네, 그렇죠. 동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5번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여기 문장의 성분에 대해서 나왔네요. 미칠진 부분이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서술어가 관한 이야기겠죠. 서술어에는요, 여러분 품사 중에서 동사라든지 형용사, 그 다음에 아까 조사가 나왔잖아요. 조사 중에서도 서술격 조사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다 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동사라든지 형용사라든지 서술격 조사라든지 잘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죠? 네. 기본형이 있죠. 그래서 다라 꼴로 나옵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기본형이 있는 거 보세요. 네, 3번. 먹었다의 기본형이 뭐죠? 먹다가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술어에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졸에서는 그 정도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6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과 관련 있는 언어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언어의 특성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창조성, 자의성, 사회성, 그 다음에 역사성 이런 것이 중졸에서 다뤄지는데요. 네, 분절성 같은 경우에는 고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여기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중졸에서는 그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의 힌트가 있죠. 뭘까요? 네,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6번의 답은 1번입니다. 사실상 중졸에서는요, 역사성이라든지 사회성이 그 전에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 경영은 좀 거기 다른 쪽으로도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경향이 있네요.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다음 규정에 맞게 발음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발음한 것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 발음법, 그 다음에 거기 발음에는 표준 발음법이 있고요. 표기에는 한글 맞춤법이 있는데 표준 발음법이 참 문제 내기가 쉽거든요. 여기에서는 뭐라고 문제가 냈는지 보도록 할게요. 헛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응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헛받침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요. 받침이 하나 있는 거예요. 쌍받침은요. 쌍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거 같은 거. 이런 거가 쌍받침이에요. 근데 그 뒤에 모음으로 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런 거를 형식 형태수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의미가 특별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형식상으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대요? 요것들이 어떻게 해요? 뒤에 옮겨서 발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7번의 답을 볼까요? 7번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자,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옮겨서 뒤로 발음해야 되니까 발음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꼬즐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겠죠. 근데 꼬즐이라고 했으니까 벌써 답이 나왔네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거 하나 더 들을까요? 자, 이거 의미 있습니까? 네,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그대로 뒤로 옮겨서 발음하라고요. 어떻게 발음하라고요? 옷을이라고 발음하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8번 되겠습니다. 다음을 참고할 때 이어진 문장이 아닌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장의 구조에서 문장은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누고 겹문장은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하고 암긴 문장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랬는데 다음을 참고할 때 이어진 문장이 아닌 것이라고 했으니까 다음이 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2개 이상의 문장이 나란히 이어져서 연결된 문장을 이어진 문장이라고 한다. 이어진 문장의 개념에 대해서 나왔네요. 그런데 이 이어진 문장은요, 당연히 겹문장이기 때문에 서술어가 2개 이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딱 보니까 저는 딱 보이거든요. 서술어 개수를 세어보아서 여기에서 혼문장인지 격문장인지 나누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5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서술어라는 것은 거기 동사나 형용사로 끝나거나 아니면 서술과 조사로 끝나서 기본은 형이 다자로 끝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자로 끝나는 거 한번 찾아보자고요. 1번에 피이다 여기 나왔죠. 그쵸? 그 다음에 2번에는 웃다 울다 3번에는 감이다 사과이다가 나왔죠. 4번에는 초등학생이다 중학생이다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벌써 보면 알지 않겠어요? 서술어가 하나밖에 없는 거는 1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겹문장 중에서도 이어진 문장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에 관한 거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다음 개요에서 통일성에 어긋나는 부분을 찾으시오. 통일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하나의 주제에 통일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글이 잘 지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주제가 뭐냐면 카페인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한번 볼게요.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그럼 뭔가 문제를 제기한 거겠죠? 그 다음 중간에 볼게요. 카페인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진대요. 아, 그러면 카페인을 과다하게 섭취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줄여야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을 볼게요. 바른 언어 습관은 갑자기 카페인인데 바른 언어 습관을 왜 나올까요? 그럼 벌써 답이 나왔죠. 디귿이네요. 답은 3번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뭔가 글을 썼을 때 마음이 안 들거나 뭐 문법적으로 틀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정하는 그 단계가 있거든요. 그걸 고쳐쓰기라고 하는데요. 무엇이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천재 교과서에 나온 예문이네요. 머리카락은 우리 몸에서 다양한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머리카락은 각종 노폐물을 배출한대요. 수은이나 비소와 같은 중금속이 우리 몸에 쌓이면 큰일 나죠. 근데 머리카락은 이러한 성분은 끊임없이 어떻게 된대요? 두피 밖으로 내보낸다고 했네요. 근데 여러분 단어끼리는요 무조건 띄어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피도 명사, 박도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피하고 박 사이에 띄어 써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고치는 게 맞죠. 근데 우리 아닌 거 찾아야 되니까 1번은 맞았으니까 탈락. 그 다음에 중금속은 산업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다? 갑자기 머리카락 얘기하는데 왜 중금속이 산업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나오나요? 이거는 벗어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삭제를 해야겠죠. 니은은 없애버려야겠죠. 그래서 2번도 맞죠. 또한 머리카락은 우리의 뇌를 보호한대요. 한 사람의 머리에는요 약 10만 가닥 머리 정도의 머리카락이 있대요. 엄청난 숫자죠. 이 많은 머리카락이 두개골을 감싸 내가 받은 충격을 더해준다고요? 얘들이 감싸는데 어떻게 더해지겠습니까? 덜 충격을 받게 하겠죠. 그러니까 답이 디귿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줄여 쓴다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3번도 답이 아니네요. 그러면서 리을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두피의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도록 하여 뇌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나면요 뒤에 때문이다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어떻게 돼요? 아예 때문이다라는 말 자체도 안 나오죠. 그리고 문장의 호응을 고려하여 만일로로 고친다고요? 충격을 더 줄여준다. 만일로 그 다음에 만일 두피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뇌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에서 13번
네,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작품이네요. 이 사람 작품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굉장히 많이 다루었습니다. 영상에서도 몇 번 다뤘는데요. 그리고 따로 제가 이 시를 따로 다룬 적도 있었는데 출제위원들이 되게 좋아하는 시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고졸에서도 자주 나왔던 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중졸에서 다뤘네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일단 느낌상 끊어있는 거 음보라고 그러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삼음보구나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너무너무 내가 꼴보기 싫어가지고요. 님이 가실 때는요. 어떻게 하겠대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겠대요. 오, 되게 착하네요. 그리고 연변의 약산, 연변이라든지 약산이라든지 진달래꽃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라고 하네요. 그 지역에 진달래꽃을요 하나로 따다가요 떠나는 임에 가시기는 길에 뿌리겠대요. 여러분, 소금 뿌린다라는 게 아니라 꽃을 뿌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임 가시는 길에 축복을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죠. 여기 우리다 우리다라는 말이 나온 거 보니까 운을이 느껴지죠. 끝에 있으니까 가군이 보이네요.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지금 뭐예요? 이미 이제 떠나고 있잖아요. 갈 때 밑에 바닥에 꽃이 내가 뿌린 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웬만한 사람이라면 거기 뭐예요? 떠날 때 자기를 축복하고자 꽃까지 뿌려주는 사람의 그 꽃을 밟고 가기가 그런 멘탈이 쉽지 않지 않겠어요? 아주 나쁜 사람 아니면요. 약간 미안한 마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일어나고 비슷한 류의 거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머리와 끝이 관련이 있어요. 수민상관 기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요. 어떻게 한대요? 죽어도 아닌 눈물을 흘린대요. 진짜 안 흘렸을까요? 아니에요. 속으로는 울었을 거예요. 이런 거는 뭐예요? 속마음과 반대된다고 그래서 반어에 해당합니다. 근데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은요. 이게 나오면 반어법에 관한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문제를 안 봤지만 조금 있다가 문제 같이 보면서 이 문제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진달래꽃은 김소월의 시죠. 그랬는데 1번 같은 구절을 반복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다 우리다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운율이 나온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1번. 청형 문장은 없었고요. 청형이라는 것은 뭐뭐 하자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미각 없었고요. 오히려 시각적인 이미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묻고 답했나요? 네,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여자분 김소월은 남자이지만요. 여기 시에서 나온 사람은 떠나는 이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굉장히 슬퍼하는 여자로 이렇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별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그쵸?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김소월의 시를 보면 남자인데도 여성 화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다음을 참고할 때 윗글을 끊어 읽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네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삼음보라는 것은요. 전통 율격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리랑을 보세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몇 번 끊어 읽었어요? 3번 끊어 읽었죠? 그래서 삼음보를 전통적 율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내용을 조금 밑에 더 살펴봐야겠네요. 다음을 참고할 때 윗글을 끊어 읽기가 적절하지 않은 거 아까 찾기로 했죠. 삼음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끊어 읽어볼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네, 이거는 잘 끊어 읽었네요. 자, 말 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이렇게 할까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말 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하니까 답이 2번이 나왔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 시에 대해서 하나가 더 나온다 그러면 반어법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 시험 문제가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소설에 해당하는데요. 사랑 손님과 어머니에 대한 내용이겠네요. 일단 소설이 나오면요, 여러분들 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나라는 인물이 나왔죠. 아, 그러면 이거는 1인칭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을 이제 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나라는 얘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가 누구예요? 사랑 손님과 그다음에 어머니를 바라보고 관찰해서 쓴 글이 거기에 관찰해서 거기 나온 소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예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소설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어떠한 갈등이 있는지, 그다음에 거기 서술자가 어떠한 느낌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지, 각 인물 간의 성격 같은 거, 그다음에 줄거리 파악하는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는 밤에 아저씨 방에서 놀다가 졸려서 안방으로 들어오려고 일어서니까 아저씨가 하얀 봉투를 서랍에서 꺼내어서 내게 주었습니다. 오케이, 이거 갖다가 엄마 드리고 지나간 달 밥값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오케이 아버지는요, 거기 일찍 죽었어요. 엄마가 20대예요. 그러면 사랑수님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친구란 말이에요. 아버지도 그러면 사랑수님도 20대겠죠. 20대끼리 솔직히 말해서 거기 아무래도 스파크가 일어날 확률이 조금 있지 않겠어요? 이거는 불륜도 아니고요. 그쵸? 과부인 엄마와 그 다음에 아저씨와의 약간 묘한 기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머니께 드렸는데요. 어머니가 그 봉투를 받아들자마자 얼굴이 파랗게 질렸대요. 그 전날 달밤에 마루에 앉았을 때보다 더 새하얗다고 느껴졌대요. 너무 질려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나 봐요. 어머니는 그 봉투를 들고 어쩔 줄 모르는 듯이 초조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거 지나간 밥값이래 하고 말을 하니까 어머니는 갑자기 잠자다 깨어나는 사람처럼 응? 하고 놀라더니 배지장같이 하얗던 얼굴이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빨갛게 됐더래요. 그럼 우리가 대충 눈치가 보이지 않나요? 뭔가 고백하는 편지였을 것 같지 않을까요? 봉투 속으로 들어갔던 어머니의 파들파들 떨리는 손가락이 지폐죠. 몇 장을 끌고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에 약간 웃음을 띠면서 후 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그 아저씨가 편지하고 이제 지폐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러나 그것도 잠깐 다시 어머니는 무엇에 놀랐는지 흠칫하더니 금시에 얼굴이 새하얘지고 입술을 바르르 떨었대요. 어머니의 손을 바라보니 거기에는 지점 몇 장 외에도 네모로 된 하얀 종이, 이게 아무래도 그거있겠죠? 거기 이제 고백하는 편지였을 것 같아요. 그냥 지폐만 나왔으면 그래 내가 그거 오해했었구나 라고 하는데, 네, 이 정도 되면 거의 빼박이 증거일 거 아니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무슨 결심을 한 듯이 입술을 악물고 그 종이를 차근차근 펴들고 그 안에 쓰인 글을 읽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 무슨 글이 쓰여 있는지 알 도리가 없었으나 어머니는 그 글을 읽으면서 금시 얼굴이 파랬다 빨갰다. 그 종이를 쓴 수술은 파들파들이 아니라 와들와들 떨려서 그 종이가 소리까지 날 정도였대요. 한참 후에 어머니는 그 종이를 아까 모양으로 네모지게 접어서 돈과 함께 봉투에 도로 넣어서 반지꼬리에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멀거니 앉아서 전등만 쳐다보고 있는데 어머니 가슴이 불룩불룩합니다. 이렇게 쿵당쿵당쿵당 하는 게 어린 오케이 눈에도 보였나 봐요. 자,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라는 소설입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줄거리 파악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1번. 아저씨는 나에게 하얀 봉투를 주었다. 네, 맞죠? 그 다음 2번. 나는 하얀 봉투를 어머니께 드린 건 맞죠? 그쵸? 그 다음에 어머니는 하얀 봉투를 열지 않았다고요? 네, 읽었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푸르락 파르락 막 이래고 바다바다 종이 소리까지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답이죠. 열지 않았는 게 아니라 열었죠.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A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A는 바로 요 부분이죠. 어머니가 한참을 망설이면서 결심하면서 아저씨가 준 종이를 읽으면서 얼굴이 부르락 파르락 그리고 손까지 바들바들바들 떨었던 이 부분입니다. 자, 볼게요. 적절한 것은 계절의 변화 느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구체적 지명이 있었어요? 없어요. 3번 인물과 자연환경 뜬금없는 자연환경 대립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다만 어머니의 행동을 통해서 어머니의 심리를 우리가 좀 거기 느낄 수가 있었겠죠. 그러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찰자 시점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통해서 심리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16번 볼게요. 기억년 드을리을 준 다음 설명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모습을 이게 1인칭 관찰자 시점이잖아요. 관찰자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서술되지 않은 거 관찰자 입장에서 서술되지 않은 거를 찾아보면 되겠죠. 여기에서 나는 어머니의 모습을 관찰자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니은에 보니까 오키인 내가 어머니가 봉투를 받아들자 얼굴이 파랗게 질린 거를 관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고요. 디귿 볼게요. 배지장 같이 새하얗던 얼굴이 엄마 얼굴이 변한 거 어머니의 모습 관찰한 거 맞죠? 그 다음에 리을 볼까요? 얼굴이 새하얘지고 입술이 바르바르 떨는 거 엄마 모습 지금 관찰한 거 맞죠? 근데 기억을 볼게요. 하루는 밤에 아저씨 방에서 놀다가 졸려서 안방으로 들어오려고 일어서니까 이건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오키의 얘기잖아요. 오키 입장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이번에는 춘향전에 관한 고전소설이네요.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춘향이는 원래는 어사또하고 사랑하던 사이잖아요. 그랬는데 거기 어사또 되기 전에 이도랑하고 사랑하던 사이였고 그리고 이도랑이 이제 과거 보고 한양으로 간 사이에 어떻게 해요? 춘향이의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변사또가 춘향이 괴롭히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어사또가 어떻게 돼요? 암행어사로 이제 거지같이 분장해가지고 와서 거기 춘향이하고 춘향이 엄마 만나러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변사또의 행포에 어사또가 드러나서 어떻게 돼요? 혼내주고 그리고 춘향이하고 행복하게 산다라는 게 대충의 이야기잖아요. 자, 이 부분은 어떤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사또는 동원 머리에 높이 앉아 분부했대요. 네, 드디어 신분 노출하네요. 남원부 변사또는 악행이 높으니 당장 포박하여 옥에 가더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변사또를 옥에 가둔 어사또는 옥중에 갇힌 죄인의 사연을 다 들어놓은 죄 없는 사람은 즉시 풀어주었대요. 풀려난 사람들을 기뻐 춤을 추며 어사또의 공덕을 치하야 하고요. 되게 좋은 어사또죠. 마지막으로 어사또는요. 자신의 옛날 연인이었던 춘향이를 이제 데리고 오게 되네요. 옥을 지키는 형님에게 일렀다. 춘향이를 칼을 벗겨 데려가라. 여러분 칼 같은 거는 여러분 사극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죄인에게 씌우던 일종의 나무로 된 이렇게 형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말해요. 그러더니 춘향이는 죽은 듯이 엎드려 있는데 가는 목에 큰 칼, 아까 형틀이라고 그랬죠? 차고 곱던 머리가 산발하고요. 옷자락에는요. 고문받았는지 붉은 핏물 얼룩지고요. 그 참혹한 광경은 두 눈을 뜨고 차마 보지 못할 정도였대요. 얼마나 어사또가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어사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혹 남에게 들킬세라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물었죠. 분부들어라. 너는 기생으로서 관의 명령을 어기고 발악하였으니 살기를 바랐소냐. 죽어 마땅하나 네가 내 수청을 든다며 목숨은 살려주마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도령이 아닌 척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 마음을 한번 떠본 거죠. 이거는 객관적으로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춘향이가 고개를 번쩍 들고
아이고 참.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개편이라고 하더니 끼리끼리 노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려오는 사또마다 빠짐없이 명간이라구나. 진짜 명간이라 해서 명간이라구나 하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이건 비꼬는 말투죠. 가지가지 한다 이런 얘기죠. 한탄하며 말을 이었다. 어서 또는 들으시오. 절벽 위에 우뚝 솟은 높은 바위 바람 분들 내가 그게 바위가 무너지겠으며 여러분 절벽 위에 바위가 있는데 거기가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해서 얘네들이 무너지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 소나무는 사계절 내내 푸르잖아요. 눈이 온들 비가 온들 그 색깔이 변하나요? 변하지 않죠. 지조가 엄청난 거예요. 지조, 절개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틀린 소리 마옵시고 어서 바삐 나를 죽였소서. 어사또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빙긋 웃더니 옷반지를 꺼내 사랑에게 주었다. 이것을 춘향이에게 주어라 라고 얘기했죠. 춘향이가 제 앞에 놓인 옷반지를 보니 이거요. 징표였어요. 이별할 때 자기가 이도령에게 준 바로 그것이었다. 춘향이는 고개를 들라 그제야 춘향이가 번쩍 고개를 들었죠. 동원마루에 높이 앉은 어사또는요. 어제 저녁 옥문 밖에 왔던 그 낭군, 거짓 차림의 그 낭군이 분명하였다. 꿈인가 생신가 물끄러미 어사또를 바라보는 춘향이 눈에 구슬 같은 눈물이 서려서 옷깃을 적시며 조용히 흘러내렸대요. 얼씨구 좋구나. 지하자 좋구나. 어제 저녁 거리인 사위. 이거는 사위라고 했으니까 춘향이의 엄마인 월매를 말하겠네요. 어서가 웬 말이냐. 꿈이거든 깨지 말고 생시거든 우는 말 같아라. 춘향이가 죽을 줄 알고 울고 불며 따라왔던 월매는 춘향이 엄마죠. 울다 웃다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17번 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뭐라고 했나요? 고전 소설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제가 소설 같은 경우에는 시점을 알아두시라고 했어요. 고전소설은 작가가 여기 나라는 인물이 안 나오잖아요. 3인칭 뭐예요? 작가가 모든 거를 다 알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겠습니다. 즉 작가가 서술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일까요? 4번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밑에 이제 내려가 볼게요. 18번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소설이 나오면요. 줄거리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볼게요. 1번 어사또는요. 변사또를 옥에 가두라고 분부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쵸. 거기 포박하여 옥에 가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2번 어사또는 형네에게 춘향이를 대령하라고 일컬었다. 네 아까 앞서 춘향이 데리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맞죠? 3번 어섰다는 눈물을 들킬까봐 부채로 얼굴을 가렸다고요? 그런 말 있었습니다. 거기 보도록 할까요? 네 여기 있네요. 어사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부채로 얼굴을 가렸다. 그러면 이것도 거기에 맞는 답이 아니네요. 왜냐하면 우린 틀린 답 골라야 되니까요. 그러면 18번의 답은 4번이겠네요. 월매는 사위가 어사가 된 것을 알고 크게 실망했다고요. 덩실덩실 춤도 췄는데요.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19번 아까 어사또가 춘향이에게 준 이제는 거기 서로 헤어질 때 했던 이도령과 춘향이가 서로 헤어질 때 했던 징표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답은 뭘까요? 즉 어사토가 이도령이구나 라는 정체를 드러내는 거겠죠. 이게 영화였으면 굉장히 거기 뭐죠? 반전의 매력을 느끼는 그 부분이겠네요. 그 다음에 20번에서 22번 지금부터는 이제 비문학 들어가는데요.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김용섭의 왜 속도를 고민해야 하는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속도하고 관련이 깊은 거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빨리빨리 민족이잖아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배달공화국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배달 산업이 발달되었죠.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배달한 민족이라는 거기 배달앱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이로 인해 배달 산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많아지면서 빠른 속도는 경쟁력이 되었죠. 심지어 오전에 주문하면요 오후에 받는 당일 배달도 가능해졌대요.
세상이 편해졌다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요. 항상 긍정적인 거 외에는 이제 부정적인 것도 양면성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이면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2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22번 문제를 이렇게 보면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억에 보니까 측면이라고 했네요. 이거는 사물이나 현상의 한 부분,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답이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맞는 부분이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답은 아니겠죠. 그래서 기억은 탈락. 일부 택배 기사들은요, 빨리 배달하라고 과속을 한대요. 과속한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속도를 빨리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느린 속도라고요? 벌써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22번에 2번. 이건 문제 벌써 풀었네요. 그러면 나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호를 어겨 교통사고가 나기도 한다. 실제로 2012년 안전보건공단의 조사에 따르면요, 택배 업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가운데 도로교통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나 사례가 나오면요, 아무래도 신뢰도가 막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외에도 문제는 또 있대요. 아침에 분리한 물건은요, 그날 안에 배달해야 하기 때문에 택배기사는요, 밤늦게까지 일을 멈출 수가 없대요. 2017년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신뢰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74시간이나 된대요. 엄청난 거네요. 1년이면 3,848시간으로 2017년 기준, OECD 기준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1,759시간의 2배가 넘는데요. 우리나라의 택배기사들은요, 배송시간을 지키려고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대요. 택배기사들이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요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 해달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느는 게 일반적이지만 택배기사들은 그렇지 못하대요. 택배 시장이 과열되면서 더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가격 경쟁이 있기 때문에 유류비, 통신비 등의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택배기사들은 택배 한 건당 평균 800원 정도 번다고 하네요. 단순 계산해서 한 달에 약 350만 원을 벌려면 25.3일을 일하면서 하루에 170여 개에 가까운 물건을 배달해야 한대요. 결국 더 적게 벌면서 더 많이 배달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속담 인용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구체적인 수치, 네, 숫자 계속 나와 있었죠? 이걸 통해서 신뢰성이 아까 높아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21번 보겠습니다. 네, 앞서 내용하고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배달 산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많아지면서 빠른 속도는 경쟁력이 되었다. 네, 이 부분 나왔죠? 이거는 탈락. 그 다음에 배달 산업의 발달로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받는 당일 배달. 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거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이렇게 총알 배달이라고 하나요? 총알 배송이라고 하나요?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택배기사들은 물건의 배송 시간을 지키려고 과도한 노동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것도 맞고요. 4번, 택배 시장이 과열되면서 더 비싼 가격이요? 아니죠. 오히려 더 싼 가격으로 해야지 경쟁력이 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사라져가는 북극곰에 관한 내용이 나오겠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남종영의 사라져가는 북극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거기 펜슬이 망가져서 지금 손으로 하느라고 멈췄다가 다시 하고 그래서 좀 실수가 많습니다. 좀 양해 좀 구할게요. 자, 북극곰인데 사라져가는 북극곰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내용일지 여러분 이제 대충 짐작하실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이네요. 지문이네요.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 가장 먼저 생존의 위협을 받을 종으로 북극곰을 뽑았대요.
미국은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바다 얼음이 줄어들어서요. 북극곰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하게 됐는데요. 2008년에 알래스카에 사는 북극곰을요. 멸종 위기종으로 등록했대요. 멸종에 대해서 개념 설명하고 있네요. 정의의 방법이죠. 이런 것들을요. 설명 방법으로는요. 생물의 한 종류가 아주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멸종 위기종으로 등록된 것은 세계적으로 북극곰이 처음이었대요. 북극곰이 지구온난화의 첫 번째 공식 피해자로 임명된 것이래요. 인정된 것이래요. 미국의 멸종위기종 보호법에 따르면 이것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신뢰감 올라가지 않나요? 한 동식물이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되면 정부는 이들의 서식 현황을 파악하고요.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대요. 북극곰이 멸종위기종으로 되면서 미국 정부는요. 북극곰의 멸종을 막기 위해서 바다 얼음이 줄어드는데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만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극곰이 멸종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대요.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멸종의 위기에서 벗어날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관심과 진정한 협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2009년 유엔 기후변화 회의를 시작으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할당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는데요.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가고요. 강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요.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뭔가 산만되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2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일치하지 않은 거 찾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바다 얼음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녹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북극곰한테는 오히려 위협이 되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업과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이거 정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보니까 기업과 같은 설명 방법, 아까 정의라고 얘기했죠? 뭔가 의미나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것은 답이 몇 번일까요? 네, 4번. 삼각형은 정의의 방법. 삼각형은 뭐래요? 세 개의 성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답은 4번입니다. 설명 방법 문제 진짜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방법에는 다양한 게 있어요. 정의라든지 대조라든지 비교라든지 분류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예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각각의 특징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5번 보겠습니다. 니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상반되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까봐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쪽은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앞뒤가 상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25번에 니은에 들어가는 말로 뭐가 될까요? 반대 개념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3번입니다. 제가 조금 오늘 당황스러운 일이 거기 펜슬 때문에 제가 조금 이거 이렇게 다루는데 조금 실수가 많았거든요. 이 점 양해 구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 풀이 쭉 보시면서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문제가 이상이 있거나 정답이 어긋나는 부분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답안으로 채점하셔도 충분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합격의 기쁨을 같이 하시길 바라면서 고졸 검정고시에서 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